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럭커 오스틴 김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미국의 트럭의 종류, 그래서 트레일러의 종류, 그리고 트럭과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에서 트럭이라고 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한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트랙터 트레일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보고 컨벤셔널이라고 합니다. 컨벤셔널 트럭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부분은 이제 트랙터라고 말씀드렸고, 뒤에 쫓아오는 부분을 트레일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트랙터의 앞에 3분의 1 부분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엔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덮개가 열리죠. 그리고 또 가운데 3분의 1 부분은 운전하는 운전석 부분이 됩니다. 나머지 뒤쪽 3분의 1은 침대 칸이 되겠습니다. 벙커라고도 하고 슬리퍼라고도 합니다. 이 컨벤셔널 모델에 대비해서 우리가 흔히 이런 모델을 보는데 유로 트럭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죠. 이 모델은 이제 캡 오버라고 합니다. 엔진을 정비할 때 이 캡 부분을 앞으로 젖혀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캡 오버라고 합니다. 크게 나누면은 캡 오버와 컨벤셔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보시는 요 빨간 트럭은 이제 슬리퍼가 있는 거고요. 슬리퍼가 있는 거에 대비한 말로 이제 이런 모양은 이제 컨벤셔널이면서 슬리퍼가 없어서 데이캡이라고 합니다. 데이캡은 날마다 할 때 데이인데 하루짜리다 이거죠.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뜻이고, 요거에 대비하는 것이 이제 컨벤셔널 슬리퍼가 있는 모델.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볼보 모델하고 거의 90% 비슷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슬리퍼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슬리퍼가 있는 모델, 슬리퍼가 없는 데이캡 모델,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얘기를 좀 뒤로 돌리면은, 미국에서는 도로 사정이 좋기 때문에 소위 앞에 노즈가 길게 뻗어나온 이런 모양의 트럭을 선호합니다, 드라이버들이. 그렇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노즈가 없는 데이캡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죠. 여기 크게 봐서 컨벤셔널 타입, 유러피안 캡 오버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데이캡과 슬리퍼가 또 따로 구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럭은 이제 헤비 듀티 트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총 중량이 26,000 파운드를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미디엄 듀티, 라이트 듀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용달차 이런 것은 거의 그 라이트 듀티에 들어가죠. 그리고 뭐 4.5톤 트럭 이런 것들은 이제 미디엄 듀티에 들어가고 총 중량이 이제 26,000 파운드가 넘어가는 것은 헤비 듀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트럭의 종류는 대체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일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 트럭 페이퍼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트럭이 그 매물이 가장 그 많이 올라오는 그런 그 사이트인데, 여기에는 그 이 세상 온갖 트럭과 트레일러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트럭과 트레일러가 다 있습니다. 그냥 박스만 보이는 것이 드라이밴이라고 합니다. 왜 드라이밴인지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아무것도 없는, 이건 옆으로 찍었군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 박스, 아무것도 없는 빈 박스를 드라이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인터넷이 좀 느리군요. 인터넷이 좀 느려서 조금 죄송합니다. 이 드라이밴이 있고요. 그 드라이밴에 비해서 그 스스로 그 안에 그 냉동 냉장 시설이 달려 있으므로 거기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에 비해서 이제 드라이밴을 그냥 밴이라고 하면은 너무 막연한 박스만 얘기하는 개념이 되니까 드라이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리퍼에는 앞에 냉동 냉장기가 있고 뒤에는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는 드라이밴은 이 벽이나 지붕이 최대한 가볍고 얇은 것, 그런 소재를 씁니다. 플라스틱도 쓰고 이제 합판도 쓰고, 합판 바깥에다가 얇은 철판을 두른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얇고 가볍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리퍼는 그 안에 단열재를 집어넣고 또 안에 습기가 많이 차니까 녹슬지 않도록 알루미늄으로 내부가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드라이밴에 비해서 많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모델을 또 보겠습니다만, 덤프 트럭은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뭐 기다리는 시간을 잘라내야 되겠군요. 덤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앞부분을 들어서 뒤쪽으로 쏟는데, 그때 이게 너무 기니까 뒷차축을 앞으로 빼고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까만 호스는 트랙터에서 보내는 유압을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 이 유압으로 인해서 이 안에 피스톤이 작동을 해서 이것을 위로 들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뒤쪽으로 쏟아내는 이런 것이 이제 덤프 트레일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삿짐 트레일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삿짐은 대개 부피가 크고 무게가 좀 가벼우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화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좌측 우측에 이렇게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문을 또 달아놨습니다. 이제 중간에 짐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고객이 이제 두 분 이상일 때에 짐을 앞뒤로 이제 분리해서 중간에서 싣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 문이 있고, 내부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통입니다. 이런 빈 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식 이삿짐 트럭 트레일러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그 정식 명칭이 더블 드롭 트레일러입니다. 더블 드롭 트레일러인데 더블 덱 트레일러라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연결되는 킹핀 부분이고, 마루가 한번 있고 내려가서 또 마루가 있고 또 뒤에가 약간 낮은 마루가 있고 해서 이걸 더블 드롭이라고 하고요. 요 부분, 요 직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과 수평 부분이 만나는 요 부분이 따로 떨어집니다. 따로 떨어지면은 이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면은 이 위에 부분을 앞으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요 발판을 통해서 이제 불도저 같은 중장비가 요리로 올라갑니다. 다른 뒤쪽 부분은 높으니까 못 올라가고 요리로 중장비를 올려서 싣고 다시 이 모가지 부분을 붙입니다. 이 구스넥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목 부분을 붙여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블 드롭 덱 트레일러, 로우보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더블 드롭 디태치블, 그러니까 앞을 띄었다 붙였다 한다고 해서 디태치블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중장비들을 싣고 가는 것을 이런 그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트럭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브 스톡, 살아있는 가축을 옮기는 그런 트레일러입니다. 대개 이제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갈 때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2층 혹은 3층, 돼지의 경우 2층, 3층으로 이렇게 싣고 가게 됩니다. 전체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 짐승들이 숨을 쉬기 좋으라고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브 스톡 트레일러, 대부분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갈 때 쓰는 그런 트레일러입니다. 네, 이런 모양을 이제 우리가 탱크라고 합니다. 탱크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탱크는 이제 액체를 싣고 다니는 것은 다 탱크라고 하는데, 물론 그 용도별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물 실는 것, 우유 실는 것, 이런 것은 같은 계통이지만은 또 특별한 액체나 석유 제품 이런 것은 석유 제품끼리, 아스팔트나 아스팔트 종류끼리
또 기타 화학 제품은 그들끼리 하지 이것을 섞어 쓸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그레이드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죠. 탱크는 따로 탱크 면허에 그 탱크 부분을 추가해야 됩니다. 탱크는 그 액체이기 때문에 코너 돌 때 무게중심이 변하면서 트럭이 전복할 수 있기 때문에 탱크 면허를 그 트레일러 면허에다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 실은 물건이 또 오염물이면은 석유 휘발유 같이 오염물이면은 또 거기다가 오염물을 또 추가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염물은 없고 탱크는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이런 정도로 트레일러의 종류는 사실 끝도 없습니다. 사무실, 오피스 트레일러도 있고, 하우스 트레일러도 있고, 원두막 트레일러도 있고, 무슨 뭐 정비용 크레인, 뭐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선박만 전문으로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 골프 카트만 전문으로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 아주 종류가 무한대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만 오늘 봤습니다. 다음은 fifth wheel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속된 말로 떡판이라고 합니다. 그 트럭과 트레일러가 만나는 부분, 연결 부분을 이제 그 fifth wheel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빨갛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 요 부분에 이제 킹핀이라는 핀이 요로 들어가면서 좌우에서 그 잠겨주는 장치가 작동을 해서 연결이 되고, 이 넓은 판이 이제 좌우로 돌 때 마찰을 좀 줄여주죠. 이후에 이제 그리스 같은 걸 발라서 이제 마찰을 줄이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휠, fifth wheel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이 다섯 번째 바퀴로 불리게 되었나, 이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트레일러와 트럭이 연결되는 이 트럭 위에 있는 요 납대대한 장치, 요것을 fifth wheel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다섯 번째 바퀴입니다. 요 명칭이 다섯 번째 바퀴라고 된 그것을 잘 모릅니다. 제가 미국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잘 모르고,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렇겠지만 시원한 대답을 못해서 제가 아주 여러 군데서 알아봐서 찾아낸 결과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마차의 그 밑에 프레임 구조입니다. 앞에 약간 돌아가 있는 바퀴 부분은 이제 앞바퀴 부분이고, 이쪽은 뒷부분이고, 이 앞바퀴 부분 위에 올라타 있는 이 전체 프레임이 이제 마차 부분입니다. 여기 짐도 싣기도 하고 뭐 사람도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요게 작은 이 앞바퀴 부분이고, 이 사람이 타는 마차고,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바퀴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바퀴가 하나, 둘, 셋, 반대편에 네 개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또 하나 완전하진 않지만 360도는 안 돌지만은 좌우로 돌아가는 부분, 그래서 바퀴가 4개가 있고 얘를 갖다가 처음에 부를 때 5번째 바퀴라고 부른 겁니다. 바퀴가 4개 있는 마차에 하나 더 있는 그 돌아가는 부분, 그것이 5번째 바퀴가 됩니다. 트럭과 트레일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요 프레임 부분이 트레일러고 요 앞바퀴 부분과 이 전방 공간이 트랙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일러의 역사는 마차의 역사랑 같습니다. 마차는 트럭과 트레일러의 형태입니다. 단 앞에 동력장치가 말이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구조는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캠퍼인데, 캠퍼의 그 앞에 부분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킹핀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피프스 휠이라고 만나는 부분입니다. 캠퍼가 나와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요 캠퍼 옆에 요 RV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식 명칭이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캠핑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카라고 할 때 대부분은 승용차만 얘기합니다. 기차에 다이닝카가 별도로 하나 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기차의 식당카는 다이닝카라고 하지만 보통 마이카, 카 액시덴 할 때 카는 다 승용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캠핑카 하면은 캠핑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RV는 레크레이션 베이클 해가지고 여가 선용하는 그런 유희용 차량이다. 차량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굴러다니는 것은. 카는 승용차만 얘기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RV 혹은 캠퍼, 캠핑하는 것,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캠핑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에 킹핀이 여기에 들어가서 작동된다, 요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느려가지고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막히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대략 트럭과 트레일러의 종류, 그리고 5번째 바퀴인 피프스 힐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